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효력 상실을 선언한 뒤로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 안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강원 교육이 죽었다는 곡소리를 냈고 교육청은 대부분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사설 방호 용역까지 동원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입구. 굳게 닫힌 철문에 자물쇠가 달렸습니다. 본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대부분 봉쇄됐습니다. 출입이 가능한 문은 단 한 곳, 출입증이 있어야 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합니다. 교육청 앞마당 공원에는 근조화환과 전교조의 농성 텐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성 텐트를 가리려는 교육청 버스와 버스를 막기 위한 전교조 차량이 교육청 주차장 한 차로를 막은 채 서 있습니다. 정문 앞에는 도교육청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현수막 50여 개가 경쟁하듯 내걸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 효력 상실을 선언한 뒤 이처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 격려를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찾은 신경호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뒤엉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신 교육감은 열흘 넘게 입원 중이고 조합원 2명은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농성에 나선 전교조 조합원들은 신 교육감이 강원교육을 죽였다면서 곡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아이고 신경호가 강원교육 다 죽였네. 네, 현장 교사들 그리고 전교조 강원지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너무 보이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직원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사설 방호 업체까지 배치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수능 준비에 한창인 교육청에 근조 화환을 놓고 곡까지 하는 비상식적인 시위부터 멈춰주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사로 구성된 전교조 간 충돌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7조 8,05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222억 원, 수소 클러스터 및 미래차 생태계 조성 216억 원을 포함해서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2,4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지원에 1조 5,92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3조 원 이상으로 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채무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어제 도청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김도균 도당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나라가 김건희 황국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정배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위원장은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윤건희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강원도의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서비스, 수출입 모두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경제 불황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강원 지역 3분기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보다 8.5% 감소하며 전국에서 감소폭이 제일 컸습니다. 3분기 소매 판매액은 4.1% 감소하며 인천 마이너스 4.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1.8% 줄며 생산, 소비, 서비스 모두 극심히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은 8.1% 줄었고 수입은 47.1% 감소하며 수출입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원주시가 반곡 관설동을 다시 나누고 기업 도시가 있는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 변화로 인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신청사 건립이나 이전도 필요한 사업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분동을 추진하는 반곡 관설동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한 반곡동과 최근 여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관설동이 합쳐진 행정동입니다.
10년 전 당구동과 합쳐져 대동으로 출범할 때만 해도 2만 3천여 명에 불과했던 방곡 관설동 인구는 현재 4만 7천 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만큼 행정 수요도 급증해 지난 1998년 2개 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된 이후 28년 만에 분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구 개편이라는 것이 어느 일순간에 되는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차근히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한때 동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던 지정면은 읍으로의 승격이 추진됩니다. 승격과 함께 읍 사무소를 기업도시 내에 새로 짓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설동이 있는 판부면 행정복지센터를 서곡리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방곡관설동 분동은 95.8%, 지정읍 승격은 87.6%,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91.9%가 찬성한다고 답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사를 새로 짓거나 옮기는데 또 행정동 이름을 바꾸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혼란까지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읍과 면은 그 행정 지원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 읍 승격을 해서 물리적, 행정적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특히 신청사나 이전 청사 위치를 두고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주민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중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이 추진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입주하고 수개월 만에 보증금 인상이 통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414세대 규모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간 전세로 살고 이후에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되는 조건으로 면적, 층별로 최저 1억 7천여만 원부터 최고 2억 6천여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가 3.7%의 임대 보증금 인상안을 통보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최초 입주 개시 1년 만에, 입주가 늦은 세대는 몇 달 만에 인상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가 4월이거든요. 근데 11월이면 지금 1년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조건 내야 한다. 한 노부부는 10년간 살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전 재산을 털어 입주했다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이거 대출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데 대출을 어떻게 얻어? 노인네들이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겨우 사는데.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사업자 측은 1년 이내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1년이 지났으니 증액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약서에도 1년마다 올릴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반대 의견이 많아 임차인 대표 등과 이번 주 중 간담회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도 안 된 세대는 다시 검토해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5월달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인상 시점은 다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현재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분쟁 등 조정 신청을 접수해 60일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한인 2년을 적용받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경찰청이 모레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경비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수능 당일 도내 5개 시험지구, 15개 교육청과 44개 시험장의 경비와 문답지 이송 업무에 순찰차와 무장경찰관을 투입시켜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와 질서 유지에 힘쓰고 소음관리팀도 운영합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38살 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리가 어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사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집중 심리한 뒤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신상을 공개할 수 없고 기각되면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쯤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개발사업 추진 이후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에 해외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난 7월 망상 제1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된 대명건설은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등 해외 부동산 회사의 투자 중개인 등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동해시를 방문해 투자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명건설은 망상 제1지구 개발에 1조 3천억 원대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르면 내년 말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뒤 국제학교와 레저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합니다. 가정용 1단계 상수도 요금은 현재 1톤당 490원에서 2027년에 950원까지 오르고 가정용 1단계 하수도 요금은 현재 1톤당 360원에서 2027년에 700원까지 인상됩니다. 평창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20%,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1%로 상수도 전국 평균 72%, 하수도 전국 평균 45%에 크게 못 미치고 최근 5년간 상하수도 합산 누적 적자는 1,121억 원이 넘습니다. 횡성군이 이달부터 착한 가격업소와 청년 소상공인 지역화폐 가맹점에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지점은 착한 가격업소 27곳과 청년 소상공인 312곳으로 기존의 10% 캐시백을 받던 것에서 5%를 추가로 적립받게 됩니다. 해당 가맹점은 횡성사랑카드 앱 화면에서 착한 가격업소와 청년 소상공인 가맹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강원대학교 병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인성병원에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필수 진료 비용을 비롯해서 의료진과 비상진료 의료 인력의 근무 수당 등으로 사용됩니다. 춘천시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추가 이탈을 막고 응급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우수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돼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24년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삼척시는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